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워싱턴 대 피츠버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은 작년 피츠버그 상대로 홈에서 8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는 등 나름 피츠버그에게 강한 편이긴 한데 금년 낮 경기 성적이 3패 5.57이라는 점이 매우 걸립니다. 금요일 경기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후반 집중력을 과시하면서 홈런 2발 포함 8점을 올린 워싱턴의 타선은 이 흐름을 홈으로 이어가느냐가 관건입니다. 문제는 원정에 비해 홈 경기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데 있을 듯 역전을 지켜내지 못한 불펜은 믿을만한 투수들이 결정적일 때 무너진다는 점이 약팀의 한계점을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피츠버그는 리치 힐이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23일 신시내티와 홈 경기에서 5이닝 6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힐은 3경기 연속 5이닝 이상 2실점 이하의 투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말 그대로 완벽히 감을 잡은 모습인데 타구 허용 속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낮 경기 부진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금요일 경기에서 훌리오 유리아스 상대로 홈런 2발 포함 6점을 올린 피츠버그의 타선은 한번 올라온 페이스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 내 경기 새로운 히어로가 등장한다는 건 그만큼 팀 분위기가 좋다는 이야기죠. 3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낸 불펜은 이 팀의 비밀 무기 그 자체입니다. 선발 매치업이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상당히 희한하고 팽팽한 매치업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코빈과 힐은 모두 상대 타선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투수들이긴 하지만 완벽하진 못할 것입니다. 접전 가능성이 높은데 불펜의 안정감은 피츠버그가 더 나은 편이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토론토 대 시애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론토는 작년 시애틀 상대로 홈에서 5이닝 2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금년 낮 경기 방어율이 무려 0이라는 점이 이번 경기의 기대치를 올리는 포인트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카스티오와 고트 상대로 알레한드로 커크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득점한 토론토의 타선은 홈 경기에서 집중력이 대단히 돋보였습니다. 3점 모두 이사 후에 나왔다는 점은 이 팀의 기세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 4이닝을 8삼진 퍼펙트로 막아낸 불펜은 시애틀의 그것보다 확실하게 우위에 있습니다. 시애틀은 특히 타구 허용 내용과 투구 내용이 모두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기대를 걸어볼 여지가 거의 없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마노아 상대로 칼 라이어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시애틀의 타선은 최근 원정 경기 타격이 엉망이라는 표현을 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죠. 특히 9타수 1안타의 득점권 성적이 말해주듯 득점 찬스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다시 6회에서 사단이 나버린 이 팀의 불펜은 67회를 막아줄 투수를 영원히 찾는 데 주력할 것 같습니다. 시애틀은 시리즈 최고의 승리 찬스를 놓쳐버린 반면 토론토는 패배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특히 타선의 집중력은 완벽하게 한 수 이상 위입니다. 플렉센의 투구로선 도저히 토론토를 막아내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물론 가즈먼 상대로 시애틀이 나름 승부를 걸어볼 수는 있겠지만 전날 보여준 타격으론 어림도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오클랜드 대 신시내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클랜드는 그나마 홈 경기가 좀 낫다고는 하지만 타구 허용 내용이 좋지 않다는 점이 불안감을 야기하는 포인트죠. 전날 경기에서 신시내티의 투수진 상대로 노다의 홈런 포함 7점을 올린 오클랜드의 타선은 나름 타격감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홈런 의존도가 높은 건 어쩔 수 없을 듯 와르르 무너진 불펜은 언제나의 오클랜드 불펜입니다. 신시내티는 최근 2경기에서 9이닝 7안타 1실점 2볼넷으로 안정감이 많이 좋아졌는데 낮 경기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오클랜드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플레이의 홈런 포함 11점을 득점한 신시내티의 타선은 홈 경기의 호조가 원정으로 바로 이어졌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특히 좌완 상대로의 대결은 꽤 해볼만 한 편입니다. 다만 불펜의 안정감은 여전히 문제가 있어 보여집니다. 전날 경기는 루친스키가 호된 신고식을 치르면서 그대로 경기가 끝나버렸습니다. 화력은 확연히 신시내티의 우위입니다. 뮬러가 홈에서 신시내티를 막기엔 무리가 있고 헌터의 파워 피칭은 분명히 오클랜드에게 통할 것입니다. 오클랜드의 장거리 포는 위력적이지만 전체적인 팀 파워는 신시내티가 낫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보스턴 대 클리블랜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스턴은 워낙 투구 내용이 좋지 않은 게 문제인데 계속 낙경기에서 부진하다는 점도 이번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주는 포인트죠. 전날 경기에서 부진한 비버 공략에 실패하면서 단 2점에 그친 보스턴의 타선은 원정의 부진이 홈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매우 불안한 포인트다. 득점권의 13타수 2안타는 서서히 팀의 약점으로서 부각되는 중 커터 크로포드 혼자 4이닝을 막아낸 건 불펜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클리블랜드는 당연하지만 원정 투구 내용도 많이 좋지 않은데 워낙 맞으면 잘 나가는 터라 이번 경기도 고전 가능성이 높죠. 전날 경기에서 피베타와 크로포드를 무너뜨리면서 홈런 2발 포함 5점을 득점한 클리블랜드의 타선은 확실히 홈보다 원정 경기력이 더 좋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하위 타선에서 제 몫을 해주었다는 점이 전날 승리의 원동력일 듯 2이닝을 3안타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확실히 압도하는 맛은 이전보다 확 줄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전날 경기는 홈의 보스턴과 원정 클리블랜드의 경기력 차이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비버를 공략하지 못한 보스턴 타선이 플리색 상대로 인상적인 공격력을 보여주는 건 조금 확률이 낮을 듯. 반면 긴급 등판한 베이오에게 호투를 기대하는 건 조금 어렵고 원정 첫 경기에서 보여준 클리블랜드의 집중력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샌디에이고 대 샌프란시스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작년 샌프란시스코 상대로 홈과 원정 모두 7이닝 1실점급 투구를 꾸준히 이어갔는데 허용 타구 내용은 대단히 좋았다는 점에서 반등의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금요일 경기에서 웨스네스키 공략에 실패하면서 2회 초 터진 매니 마차도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에 그친 샌디에고의 타선은 타격의 기복이 심해도 너무 심한 게 문제죠. 홈에선 6타수 무안타의 득점권 성적 같은 결과물이 나와선 안 될 듯합니다. 추격조의 힘이 떨어진다는 건 항상 이 팀에게 문제가 될 소지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현재 3이닝당 1개골로 홈런을 허용하는 등 타구 내용도 대단히 좋지 않은데 작년 샌디에고 소속으로 페코파크 방어율이 3.6이었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금요일 경기에서 마이콜라스 공략에 실패하면서 6안타 무득점 완봉패를 당한 샌프란시스코의 타선은 그야말로 종잡을 수 없는 타격이 이뤄지는 중입니다. 원정 야간 경기 타격은 그나마 낮 경기에 비해선 나을지도 모릅니다. 2.1이닝 4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쓰는 놈만 쓰는 느낌이 강합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들은 현재로선 둘 다 의문이 있는 편입니다. 특징이라면 머스그로브는 샌프란시스코에게 강하고 머나야는 페코파크에서 강하다는 점일 듯. 다만 금년 샌디에고는 홈에서 좌완 상대로 고전하는 경향이 짙긴 한데 머나야가 작년과는 다른 투수라는 점이 포인트다. 특히 불펜은 샌디에고가 조금 더 힘이 있고 샌디에고가 조금 더 힘이 있고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텍사스 대 뉴욕 양키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텍사스는 이번 시즌 홈 경기 투구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닌데 낮 경기 투구가 그나마 낫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홈런만 제어해도 QS는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페데 카드 클라크 슈미트를 무너뜨리면서 로비 그로스먼의 2점 홈런 포함 5점을 올린 텍사스의 타선은 홈에서 단숨에 반등에 성공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다만 제이콥 디그롬이 또 조기 강판을 당한 게 팀에 불안함을 안길 수 있는 부분. 5.1이닝을 2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롱릴리프 데인 버닝의 존재가 꽤 크게 느껴집니다. 양키스는 일단 팀을 상당히 타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맞으면 크게 나간다는 점에서 텍사스 원정이 결코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디그롬에게 막혀 있다가 데인 버닝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그친 양키스의 타선은 원정 경기력이 여전히 좋지 못한 편입니다. 득점권 성적 6타수 1안타가 말해주듯이 홈런이 터져주지 않으면 경기가 풀리지 않는 징크스는 현재 진행형. 그나마 슈미트 이후 3이닝을 퍼펙트로 마무리한 불펜은 텍사스의 예봉을 꺾었다는 점에서 큰 일을 해냈죠. 양 팀 모두 이번 시리즈는 홈런이 메인 이벤트가 되는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선 홈팀인 텍사스가 조금 더 이득을 보는 편입니다. 이볼디의 투구는 낮 경기에선 기대를 걸어 볼만한 반면 브리토는 갈수록 빅리그의 무서움을 맛보고 있습니다. 물론 텍사스의 불펜은 리드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이것은 양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7번째 경기는 미러키 대 LA 에인절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러키는 좋은 타구 허용 내용에 비해 내실이 영 없는 편인데 야간 경기에서 2승 1.35라는 점은 이번 경기에 기대를 갖게 만드는 요소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에인절스의 투수진 상대로 윌리 아다메스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에 그친 미러키의 타선은 홈 야간 경기 득점력 부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믿을 게 홈런밖에 없을 정도인데 텔레지의 결승타를 제외하면
득점권 성적이 7타수 1안타라는 건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일리 강판 이후 3이닝을 기어코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칭찬받아야 합니다. LA 에인절스는 금년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부진한 특징이 이어지고 있는데 장타 제어를 얼마나 해내느냐가 이번 경기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마일리의 투구에 철저하게 제어당하면서 단 한 점에 그친 에인절스의 타선은 장타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시리즈에 먹구름을 끼게 하는 부분. 8회 초 1사 13루의 찬스에서 어떻게든 점수를 올렸어야 했다. 등판할 때마다 자기 팀에게 결정적인 찬물을 끼얹는 에런 루프는 WBC 대표팀으로 뽑힌 게 이상할 정도죠. 전날 경기를 고려한다면 번즈와 댄머스는 1차전과 마찬가지로 투수전의 전개를 뛸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전날 에인절스는 단 한 개의 장타도 기록하지 못한 반면 미러키는 어쨌든 홈에서 홈런이 터지고 있고 무엇보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유리한 건 미러키다. 에인절스의 불론수는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